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뜬 인물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요즘 뭐 대통령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서, 물론 최근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좀 말을 걷어들인 측면이 좀 있어요. 이제 수사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당에 착근 못했지만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이제 정부와 대통령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일단 뜬 인물이다. 뭐 대단히 떴다라는 것보다도 예.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집어봤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이제 그 이른바 의료개혁,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 그거 가지고 뭐 잠시 후에 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주목이 되고요.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공동으로 뜬 인물이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013년에 황우여하고 김한길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11년 만에, 무려 11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좀 많이 둔다. 긍정적이다. 아주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뜬 인물. 것 같습니다. 자, 진인물부터 정리할까요? 최창렬 교수.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김문수 장관 이분을 이제 꼽았는데, 이게 옛날에도 이제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청문회 때 이런 말에서 일제 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건 망언이라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이런 인식이 가능할까? 근데 어쨌든 장관의 임명은 됐습니다.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분 개인적으로야 뭐 장관 자리를 꽤 찼으니까 의미가 있을지 모르죠. 또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이랬습니다만, 이런 식의 비지성적이고 전 합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진인물로 꼽아왔습니다. 네. 이 논란,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 논란이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논란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럼요. 또 한편에서는 일본의 국적을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형식 논리상은 일본 국적이었던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또 이 법 전문 학자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국에 대해서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의 헌법과 국적법을 적용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물론이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본 자국 내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적법을 다 인정해서 국적법이 인정이 되면 자기가 일본 국적을 버리고 다른 데로 망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법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상해 임시정부 등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망명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대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야. 이건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법리상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뭐 당시의 나라를 뺏겼으니 법리상은 일본 국적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도 무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은 뭐 딸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 보복 논란이 때 아닌 정치권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정치 보복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권 초반에 모든 정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사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되고 수백 명들을 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연 정당한 수사였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유사한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정치 보복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인물로 한번 꼽았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태세로 봐서는 분명히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서 다퉈봐야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거예요. 뇌물 받은 피의자로. 왜냐하면 그걸 뇌물로 보는 거죠. 그동안 네.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상직 전 의원을 임명을 하고 그 전 사위입니다만 그 전 사위를 그 항공사에서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이제 그 봉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죠. 네, 그거를 그동안 이제 그 부부 딸 부부에게 돈을 줬는데 이제 봉급을 받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 돈을 안 받아서 그게 뇌물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직접 당사자로 지목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는 글쎄 이건 또 따져봐야지 할 문제입니다. 전 좀 이건 과한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 일이고 이걸 이제 와서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까지 꼭 피의자로 적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나 여러 가지 그 사건은 과연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자꾸만 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방금 말씀한 그 논란은 똑같이 전 정부에도 전 정부에도 똑같이 그랬었죠. 예. 하여튼 그리고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주목하는 건 검찰의 태세로 봐서는 분명히 기소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우리 최찬원 교수가 정리한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항공사에 취직된 것이 그 대가성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항공사 취직한 이후에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흘러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 그건 결국 재판부에 달려 있는 삶이 돼버리고 3심 판정까지 가려면 이것도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죠. 근데 다른 혐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전 사유 같은 경우는 항공하고 아무 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항공사 임원으로 또 취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받았고 토탈하면 지금 2억 한 뭐 2, 3천 되는 액수를 받았다는 건데 어쨌든 저는 지금 검찰 소환 조사까지 딸은 소환 조사까지도 아마 할 것 같고 아마 본격적인 수사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아니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또 재판에서 그냥 하는데 이게 과연 이 현 정부에게 무슨 뭐 득실을 따져본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의미가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검찰이 모든 걸 다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꼭 필요한 수사냐?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검찰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7년 전에 얘기를 다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까지 해서 적시하고 그렇게 기소해서 과연 뭐가 이득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 뭐 임종석 전 실장 등등도 다 지금 소환돼서 다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참. 이렇게까지 전선을 높일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금주했던 인물 진인물 정리해봤고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여야 대표 회담 얘기가 언급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2013년 이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였나? 저도. 아니 정말.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동안의 여야 관계가 이번 국회 개원 이후처럼 팽팽히 맞서던 시절이 11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여야 대표들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나? 그냥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면 다 해결됐나?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아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는데 사실 대표회담을 자주 한다는 거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잠깐 대표끼리 만나서 톱다운으로 얘기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대표회담을 자주 하려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여야 대표가 그래도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으니까 토의하는 게 좋아 보이고 하는데 11년 동안 우리 정치가 뭐 지금 뭐 역대급 최악이라고 21대 22대 그럽니다만 이 정도에 버금가는 게 꽤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동안 이렇게 안 만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적대적으로 공생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 대표의 만남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뭐 서로 안 풀리기 때문에 자주 안 만나는 것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국민들을 위해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저도 좀 뜸했다. 너무 안 맞았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11년 동안 놀랬죠. 안 맞다는 건 저 너무 놀랐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 정말 참 큰 결단을 내렸다 만나는 것 자체가. 또 좀 이렇게 면밀히 그 11년의 과정을 뜯어봐야 되는데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비대위 시절이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너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 어느 한쪽이 비대위였던 시절에는 대표회담 못 하거든요. 못하죠. 비대위원장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 그 정당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가 이런 모습이구나.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도 비대위가 무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국민의힘 출범하고 나서 계속 비대위 체제였거든요. 아니 근데 왜 비대위원장들끼리 못 만납니까? 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아니 그 다른 쪽 비대위가 아닌 쪽의 대표는 예. 정상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뽑힌 뽑혔으니까. 대표인 내가 예. 잠깐 비상 관리하는 사람하고 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은 이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사실 그러면서 실세가 아닌 비대위원장이 워낙 많이 많았으니까.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바지 사장이라는 말 자, 듣기에 충분한. 자오간 뭐 그건 그렇고 네. 오늘 좀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지금 어쨌든 여야가 계속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딱 합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의견의 접근만 이루어져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야당은 공식 당론으로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 이걸 얘기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꼽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병대원 특검 얘기는 합의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어쨌든 발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도 언론적으로라도 말이죠. 해병대 특검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상당히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다르게 보겠습니다만 또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1인당 25만 원 이건 잘 합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워낙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 같은 거 뭐 정치개혁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몇 개 추상적인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몇 개 그래도 좀 약간의 의견 접근을 볼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때 영수회담 할 때 완전히 빈손이었잖아요. 그 정도가 조금 그래도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에 섞인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최진원 장관. 그래도 뭐 과거에 그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요 언론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궁금해하고 주목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가 좀 뚜렷해요. 모든 언론들이 요번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명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아젠다 간에 너무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거하고 그러나 공동 입장문 정도 나올 것 같고 잘하면 서로 협의체 정도 만들기로 하는 것 정도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번 모임에서는 두 가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상당히 좀 그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 예, 그동안에 뭐 감정적인 이름을 좀 풀어 정도 그 정도만 돼도 되고 또 하나는 여야 간의 이렇게 상설 협의체 정도 만드는 것.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오늘 회담이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조금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회담 의제가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이라는 세 개의 큰 틀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는데 현안이라고 하는 게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대책 이런 거예요. 또 인구 전략 기획부 설치 문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 추석 물가 대책 문제, 또 정치개혁은 지구당 부활이나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린 걸 보면요. 공동 발표문에 쓰일 내용이 많아요. 많죠. 예. 저출생 같이 노력해야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동의한다 할 수 있겠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 노력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또 종합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앞으로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대책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정 전반의 큰 틀에서 좀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쟁점이 되어 있는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 요거에 대해서 딱 하나의 합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렵죠. 큰 방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낼 거예요. 예,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뭐 해병대 특검이나 또뭐 의료 갈등 문제도 이제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장을 안 된다라고 못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을 거슬러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민생에 좀 많이 역점을 둔다라는 분위기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회담을 하면서는 윤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묘한 갈등이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 논의해 나간다면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배제하는 듯한 그런 또 이 모양새를 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좀 기대 효과가 있지 않냐,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뭐 야야 회담이다 이런 말도 한다고 여야 회담이 아니라 야야 대표 회담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그래요. 뭐 그냥 우스개 얘기했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좀 미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반대쪽으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권에서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야권의 확고한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 완전하게 착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뭔가를 이뤄내고 그런다면 자신의 위상이 뭔가 확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생각보다는 그게 전혀 합의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야야 회담이라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입장 처럼 지금 서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입장이라고 봐요. 지금 뭐 해병대 특검이라든지 의정 갈등에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다고 그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개진은 하되 명확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개진은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좀 애매모호하게 어디까지하게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급이 나올지 진짜 지켜봐야죠.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바로 며칠 전 대통령의 국장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보니 외압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서 아직 우리 당내 논의가 부족하지만 최상병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프로세스를 밟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지 이거 참 관심사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게 제일 이제 핵심 관심이죠. 관심인데 그 정도 얘기가 나와줘야 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의조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인데 이 얘기는 잠깐 교통정보 전에 듣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1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5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걸리겠습니다. 정체 긴 구간들 살펴보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신탄진부터 밀리는데 목천 부근까지 26km, 경기권에서는 안성분기점과 수원에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교에서 남천안 나들목까지 긴 구간에 걸쳐서 차간거리 바짝 좁혀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 지나는 데만 1시간 20분 이상 걸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새마을 사이 27km 정체고요. 경계권에서는 여주분기점에서 6km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행치령 터널에서 내촌까지 정체고요. 경계권에서는 강촌에서 서종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 화도부터는 쭉 정체입니다. 또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흥천이포에서 동곤지암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부터 해결해 볼까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마무리. 네, 됐다. 요 뭐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네.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요 두 개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당정 갈등 없다. 대통령의 이 말씀. 이것도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트한 말로 꼽았냐면 너무 일반의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의대 증원 문제 지금 한창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게다가 청문회에서 지금 그 해병대 그 수사에 관련된 외압 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이거 앞으로 전혀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이거야말로 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 야당을 충분히 자극하고 남을 말이다.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은 금주의 한마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꾸 갈글 좀 세우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의 권력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일지 몰라도 지금 의료 대란 이 와중에 과연 이게 어떤 해법의 실마리가 풀려질지 저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런 발언은. 그래서 지금 오늘 만찬에서도 전에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딴 소리 하지 마라고 분명히 지금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연차원에 좀 불참하고 그다음에 8월 30일 날 만찬 연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이번 의료 갈등과 관련된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의료 갈등을 푸는데 해법이 될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보다는 자주 불러서 8월 30일 날도 만났어야 되고 또 추석 이후에도 또 만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 간격이 좁혀지고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밀어내면 점점 더 저는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그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또 글을 써가지고 63%가 나를 지지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 아무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 회동 연기됐고 매번 참석하던 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 안 했고 반대로 또 의원들 워크숍에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 자리를 비워버렸고 그렇죠. 이게 참 아무튼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미묘한 갈등이 쭉 이어진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영 언급했습니다. 좀 궁금하게 여겨지는 게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입시 문제는 확정됐으니까 손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26년도 입시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재차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방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갈등도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얘기도 그렇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2,000명씩 5년 들려서 10,000명을 증원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융통성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고맥락입니다. 2026년도에 증원은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25년도 확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수험생도 입시 공부하고 있으니까 26년은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예안이라는 게 이른바 그건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했으니까 딱 이게 선을 잘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더 이제 증폭된 거 아니에요. 이른바 당정 갈등 그리고 뭐 윤한 갈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제 한동훈 대표를 하나의 그 뭐 야당 대표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여권 내에서 여권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와도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이미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단 말을 기자회견 때 말이죠. 그 대답은 더 이상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은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잖아요.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요. 그거는 뭐가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 입장은 지금 무조건 10,000명 쪽으로 가는 거로 정리된 것 같아요. 2,000명씩 가서 10,000명 이게 원래 입장이었는데 그게 4월 1일 날 대통령이 다 그럼 말했잖아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했는데 이렇게 왜 이 단정 짓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리한 발언이라고 제가 긴 입장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은 2026년도 뭐 유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지금 현재부터 의료 갈등을 뭔가 용산하고 좀 다른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 찾으려고 획두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의료 갈등에 관한 용산 말하자면 내가 지금 추진하는 그대로 터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저 기자회견 관련해서 정말 전례 없이 드물게 확실하게 모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의료 갈등은 정말 내 식대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복지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복지부는 뭔가 그래도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께서 워낙 강고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컨대는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까지를 포함해 보면 대통령실과 뭐 교육부 장관 등의 일부 그 강요들의 판단은 여기서 무슨 유엔이 하는 언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의사들과의 전투 과정에서 우리 힘을 뺀다. 굴복하는 거다. 뭐 아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원론적으로 의료기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논의조차 없다. 그렇죠. 2,000명으로 그냥 간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보건복지부 그 입장은 전혀 아닌 거죠. 보건복지부 일단.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고 그런 어떤 일종의 뉘앙스 차이 같아요. 뉘앙스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파장이 힘싸움이 크죠. 돼버렸죠. 힘싸움이 되고 그랬으니까 큰 방향은 같은데 여기서 약간의 무슨 이제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정말로 그냥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의대 지원. 그러니까 전공의들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지원 끝까지 전혀 뭐 2,000명이 있어서 안 변하는 거냐. 2026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전공이 들어올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도 물론 전공의들도 비판할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원 문제 국한돼 있잖아요. 원래 의료계획이 그것만은 아닌데. 그럼 물론 아쉬움이 과거에도 말이죠. 대통령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게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아시다시피 뭐 탈원전이라든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본인들은 뭐 끄떡 안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여러 군데 의견을 듣는 그런 모습 노력을 심히 하다 보면 그 폐해라든지 이렇게 부작용을 후유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예. 본인 밀어붙이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 아예 이런 논의 자체를 좀 차단하고 가다 보면 이게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뜻하지 않는 또 그런 폐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자꾸 한동훈이라든지 옆에 다른 의견들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게 이제 아까도 나왔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일부 보수 언론까지도 문제시 삼는 게 딱 두 대목이에요. 한 대목은 경제가 너무 좋다. 숫자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병원 문제 없다. 병원 가보시라. 이게 두 대목은 보수 언론들도 참 좀 어이없어하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강조했잖아요. 근데 의료 현장에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응급 의사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고집을 피웠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물론 지지율은 끝까지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정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면은
자꾸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어느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보면 대통령의 정책이 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자칫하면 이게 마치 그게 무슨 뭐 무대뽀식으로 불통의 이미지, 뭐 독선적인 이미지로 비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진짜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별로 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라도 자꾸 소통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여야 대표 회담 잠시 후에 열릴 회담에서 일단 공식 의제에서 의료개혁 문제는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죠. 예. 이게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올라와서 뭐 모종의 어떤 뭐 지금 2026년도부터는 뭐 의료개혁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해 봅시다. 우리 정치권이 발벗고 중재에 나서겠다. 예를 들어서 예. 이런 내용이 만약 포함된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부분을 폭발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서 예. 이번 대표회담에 이 문제가 다뤄지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공식 의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네,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얘기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꺼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꺼내기가 하시고 하는데 꺼내는데 제 말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이걸 받아서 전 발언할 것 같아요. 예측은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꺼냈는데 여당 대표가 그럼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얘기를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여당 대표를 포기하는 거죠. 그건 최근에 여러 가지 의식해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공식 의제는 포함이 안 돼서 얘기를 꺼낼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실이 들 때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오늘 예측을 이번 모르죠. 회담에 과연 한동훈이 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 여론을 받으려면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개진을 하면서 또 다른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주 좀 미묘한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한동훈이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지 무조건 이를테면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만 따라간다는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오늘 회담에서 바로 한동훈 리더십, 정치력 이런 실험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자유롭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한동훈도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바람직하기로는 지금 의사들의 증언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우선 같이 하고 전제로 그렇죠. 그러나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빨리 돌아와 달라.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렇죠. 예. 2025학년도는 이제 건드릴 수 없고 2026학년도는 증언을 전제로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더 논의해보자. 뭐 이런 정도 합의를 끌어내고 제가 볼 때 그 정도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더 이상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토를 달 명분이 없겠죠. 만약 그런 정도가 나오면 네. 단지 이제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는 일단 유해하잔 쪽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을 이제 그 유해하잔 말이나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조금 다듬어진 거죠. 그렇게 만약 그런 얘기를 해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국민들에게 명분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도 그 정도 우리 받을 수 있다.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풀리는 건데. 제 말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그런 식의 합의 꼭 그 말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 대표 간에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그조차도 우린 증언은 마무리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풀지 말자는 거죠, 얘기를. 그리고 의료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큰 랄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쓰는 건데 사실 여야정 협의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야정 거기에 의료단체까지 물론 포함시키는 여야정의 단체 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 해도 예.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에요. 그게 정치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모토로 정치가 존재하는 온 거죠. 국민들이 네. 지금 상당한 문제로 느끼고 불편을 도 실제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하는 이런 그런 그렇죠. 큰 중차대한 문제에 정치권이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정치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여야 거죠. 정당이 뭐라도 어떤 명분과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게 물론이죠. 정치력을 발휘하는 물론이죠.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 문제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 최대 어떤 역점 정책 순위 1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승부수를 던지니까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1호 갈등에 대해서 정말 만약에 실패하거나 좌절될 경우 본인은 모든 것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이게 전무 아니면 전무라는 이 생각 이게 너무 좀 저는 아슬아슬하다고 좀 맞습니다. 보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어떤 인식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참 이렇게까지 강고하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패배하고 승리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연하게 대처 신치적으로 대처하면 지지율도 오를 예. 것 같은데 왜 뭔가 자신들끼리 어떤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그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네, 그래서 그 발언과 발언도 그렇고. 9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뭐라고 네. 하는 발언 등등이 좀 위태해 글쎄 보이고요. 말입니다. 예,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 저 국민들께서도 그 깜빡깜빡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의대 정원 외에도 최근에 뭐 응급실 수가라든지 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라든지 네. 마취 수가라든지 이런 걸 대폭 올리는 등의 후속 대책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있죠. 예. 하지만 또 아직 후속 대책이 마련 안 되고 있으면서 불을 보듯이 문제가 커질 게 뻔한 게 있어요. 당장 증원된 1학년 신입생 그렇죠. 들어오죠. 지금 의대생들 1학년 하나도 공부 안 했으니까 고스란히 기존 1학년 학생들도 같이 공부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강의실은 있느냐, 교수는 있느냐, 실험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아직 그 얘기가 오히려 안 나오고 이런 데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랑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응급히 아주 긴급히라도 각 의과대학의 교수들을 지원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물꼬를 틔워야 되는데 예. 두 분에게 여쭤본 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상당히 수시로 자주 머리를 맞대면 의료에 관련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 그렇죠. 아, 물론이죠. 그건 누구나 본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친윤파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권성동 같은 중진 의원들이 자꾸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혹은 뭐 연락해서 일단 둘이 좀 자주 만나십시오. 라고 좀 근데 건의를 권성동 하면. 의원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툭툭 던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 쪽으로 아까 가지 계속 않습니까? 그렇게 친윤이 그런 역할을 하면은 결국은 예. 친윤에게도 예. 대통령에게도 예.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좀 생각이 정치적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좀 국민의 민심의 눈높이가 뭔가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친윤 대통령 여기 딱 가둬도 있는 게 아닌지. 아무튼 네.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치 역할이라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오늘의 여야 대표회담은 여러모로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뭐 저출생 대책, 뭐 미래 먹거리 이런 아주 그냥 너무 뻔한 얘기로만 끝나지 말고 그렇어요. 적어도 이 의료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좀 의견 접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일요일 날 평가합시다. 예, 그리고 추석 민심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그 전에 뭔가 좀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네. 정말 그 국민들 많이 화날 것 같아요. 영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